지난주 이어서 네. 또 제가 테슬라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네. 제 자칭 그리고 네. 저 머스크를 오랫동안 봐왔던 입장에서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머스크랑 트위터 간의 그 법적 공방. 네. 네, 트위터 인수를 놓고 이제 머스크가 최근에 다시 인수를 안 하겠다라고 했다고. 예. 폭탄 발언을 하면서 트위터가 지금 다시 소송을 건 상태인데 네. 그 승패가 어떻게 날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짧은 견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네, 총 정리하는 시간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뭐 우리나라 태양광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은 무엇이고 또 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좀 재편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전망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 제가 그 석유화학 쪽 취재하고 있어서 그 취재를 했지만 그 게으름 때문에 쓰지 못했던 그런 기사를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시간을 좀 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훈 기자가 네. 할 제가 거죠? 먼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발단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머스크가 사실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4월부터 그렇죠. 말해왔죠.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네. 모두가 이제 인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트위터 주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엄청 뛰지 않았어요, 많이 그때? 올랐다가 예. 지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인수 확정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순조롭게 인수되나 싶었는데 머스크가 돌연 7월 8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인수를 안 하겠다고 계약 파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위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게 무려 57조 원 규모의 인수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도 바로 이어서 7월 12일 날 머스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만약 트위터가 이 법정 소송에 가서 이기게 된다면 머스크는 예정대로 그걸 인수를 해야 되고 만약 지게 된다면 뭐 인수는 없었던 걸로 무산되는 거고. 무산되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머스크가 지금 인수를 왜 포기했냐 보다도 지금 인수하는 게 머스크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왜죠? 그래서 머스크가 지금 하는 게 뭐 기괴한 행동이고 기행이라고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데 네네네. 오히려 이게 고도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트위터 주가가 네. 머스크가 처음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그 가격보다 네. 무려 40% 이상 빠졌어요. 네. 빠진 상태라고요. 네, 처음에는 머스크가 이제 주당 52달러를 제시해서 네. 이제 인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오늘 정확히 오늘 주가로는 한 36달러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과 2달 전에 이게 57조 원짜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30조 원 기업이 된 거죠. 네네. 근데 그걸 만약 57조 원에 똑같이 내고 한다. 네. 그거는 멍청한 짓이죠. 네. 주가가 그리고 빠진 원인이 어떤 건데요? 주가가 빠진 원인은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네네네. 네, 지금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아. 네, 폭락한 상태에서 네네. 트위터도 그쵸, 어쨌든 그쵸. 기술주기 때문에 같이 내려간 네, 상태군요. 같이 폭락한 상태라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쵸. 네,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시적인 경제 흐름 안에서 주가가 그냥 많이 폭락했다고 조정을 받는 받았다고 거고. 지금은 예. 모든 기업들이 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 계약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멍청한 선택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지금의 파기가 어떻게 보면 머스크한테는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계산기를 네, 두드려 보면 갑자기 그쵸. 그렇게 싸졌는데 열받잖아요. 그리고 만약 네. 트위터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네. 머스크는 잃을 게 없는 게 소송에서 이기면 결국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래 기존 계약대로 따르라. 네, 원래 네. 기존 계약 57조 원 그거대로 인수를 해라. 그거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제 걸어보는 거네요. 그쵸. 걸어보는 네. 거네요. 예. 그래서 머스크 입장에서는 네. 사실 잃을 게 없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머스크가 제가 볼 때는 고대 전략가로 느낀 게 네. 지금 머스크가 인수를 포기한 이후로 네. 가짜 계정 그 비율을 네. 근거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머스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아마 트위터의 가짜 계정 비율이 20%일 거다. 근데 트위터는 그거를 지금 5%라고 하고 머스크한테 그걸 정보 공개를 한 상태예요. 네네네. 근데 머스크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더 자세한 내역을
공개해라. 아니 라고 근데 하면서 네. 사인을 했으면 실사까지 진행이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렇게 이제 트위터는 그렇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는 네, 충분한 정보를 못 받았다고 맞아요. 주장하고 있는 머스크는 거고. 아직 그게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또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네. 법적 공방에 가면 이거를 입증하는 게 결국 이 법원에서 이 공방에서 승패를 가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트위터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게 네, 네. 만약 이게 머스크 말대로 20% 가까이가 가짜 계정이다. 그러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트위터는 기업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이게 자동차 회사로 따지면 자동차의 보유한 자동차 20%가 불량이다? 뭐 불량이다, 뭐 리콜이다 이런 말과도 같기 때문에 네네. 사실 트위터는 이제 광고 기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 기업 입장에서 트위터에 광고를 이제 맡겼는데 그쵸. 그걸 보는 계정들이 20%가 가짜다. 그러면 사실상 트위터로서는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고 비즈니스를 이제 지속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만약 그게 실제 그게 사실이라면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머스크한테 합의를 아마 제안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합의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인수가를 낮춰야겠죠. 네네. 그러면 머스크는 그걸 토대로 인수 가격을 낮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게 머스크의 기행으로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이 좀 더 들어간 결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라는 게 사실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맞죠. 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네. 어떤 거는 또 샀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머스크 입장에서도 되게 그게 20%가 정말 네. 가짜라면 네. 그 기업의 기업 가치가 완전 훼손되는 건데 네. 그걸 자기가 사서 어떻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머스크가 생각했던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트위터를?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머스크가 좀 무리수를 던진다라고도 일각에서는 보는 게 네네. 사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배경 자체가 네. 이런 가짜 계정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가짜 계정 이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고치려고 지금 인수에 참여한 마당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인수를 못 하겠다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는 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힌덴버그 리서치라는 그 네. 공매도 리서치 회사 아시나요? 네네네. 네. 들어는 봤습니다.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네. 재작년인가요? 2020년에 네. 니콜라가 사기다라는 분석 네네네. 리포트를 내서 예,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그쵸. 니콜라가 진짜 훅 갔죠. 훅 갔죠. 네. 니콜라에 투자했던 하나였나요, 그때? 맞아요. 같이. 정확히 아시겠네요. 네,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네. 그 리서치가 지난 5월에 이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네. 머스크는 인수를 포기할 것이다를 미리 예견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게 네. 아마 지금 트위터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짜 계정 이런 거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트위터가 인수를 발표했을 때보다 지금 그 매력도가 낮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주들이 다 빠지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쨌든 그런 주가들은 계속해서 빠질 거기 때문에 머스크도 지금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보고서가 나간 지 진짜 2달 만에 사실 인수를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리서치가 최근에 또 낸 보고서는 아니고 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다시 자기들은 트위터를 매수했다. 대거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머스크가 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리서치가 그렇게 예상한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앞서서 니콜라도 그렇고 그리고 머스크가 인수를 파기할 거다도 모두 맞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돌연 트위터가 승소할 것이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꿔서 트위터를 사기 시작했어요. 전 그 뜻은 아마 지금 머스크의 그런 가짜 계정 이슈가 이미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에 빠진 거다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이 리서치는 분석하더라고요. 누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거죠? 머스크죠. 머스크가. 네, 머스크가 공공연하게 자기는 가짜 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가짜 계정 문제 때문에 인수를 못 하겠다.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만약 그 근거로 법원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 싸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머스크가 일례로 그런 즉흥적인 트윗을 많이 남겼어요. 자기는 인수 목적이 가짜 계정 해소고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걸 다시 재트윗하면서 자기는 그건 그때 못하겠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미 자기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이 뭐 사모펀드 이런 데서 기업을 인수할 때 이 네. 기업이 보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좀 부실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거 사가지고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막상 뚜껑 열었을 때 부실이 나오니까 난 부실 때문에 못 사겠는데 맞아요. 라고 정확합니다. 얘기하는 거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머스크 입장에서는 나는 근데 그 비율이 한 5%인 줄 알았다 정말로. 그래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그 공매도 그 뭐 어디로 힌덴버그 맞나요? 네, 힌덴버그. 거기서 주장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머스크는 이미 그만큼 알고 있었는데 네. 자기는 5%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20%죠. 머스크 주장 20%. 머스크 주장 20%. 그러니까 네, 네. 원래 처음에 할 때는 5%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다라고 네, 네. 주장하는 거지. 아니죠. 머스크는 애초에 처음부터 20%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요? 그러면은 지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네. 참 어느 한 편을 쓰기에는 너무 지금 첨예한 상황이라 네.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지금 전 세계 관심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전 한편으로는 네네네. 이제 머스크가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불리한 측면이 트위터가 지금 뭐 트위터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지만 네. 머스크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머스크가 예를 지금 들면 뭐. 트위터 팔로워 수가 1억 명 가까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광고나 마케팅비에 전혀 돈을 쓰지 않고서 머스크의 트윗으로만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위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네네. 만약에 머스크가 이렇게 나오면 트위터가 과거 이제 트럼프 계정을 그랬죠. 영구 정지시켰거든요. 정지시켰죠. 그래서 만약 머스크한테도 이러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스피커가 사라지는 거죠. 거. 그렇죠. 최대 스피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 또 트위터가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한다면 머스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또 관심거리이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좀 네. 옛날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트럼프를 그렇게 했을 때는 네. 혐오 발언 맞아요. 그걸로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머스크를 걸 수 있는 게 그렇죠. 있어요?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뭐 네.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라 뭐 그거는 저도 이거를 제 주장이 아니라 저도 어떤 한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죠. 근데 뭐 말하는 거라. 할 수 있는 수를 쓸 수 있는 방법 많으니까. 그렇죠. 제재할 수 있는 수는 많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좀 네. 놀라웠던 게 네. 머스크가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부자 순위 뭐 탑 10에 안에 들 정도로 돈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머스크가 돈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네. 실제로 유동화할 수 있는 현금이 없었어요. 이게 모두 다 테슬라 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머스크가 최근에 그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매각하면서 삼았던 명분이 네.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85억 달러 거의 한 11조 원을 매각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명분 없이 그냥 몰래 매각했다면 그게 엄청난 그 파장이죠. 그쵸. 엄청난 왜냐면 파장.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인데 그쵸. 그럼 자기의 기업 가치를 난 여기까지밖에 안 벌었다라고 증명한 거라서 사실 오너들이 주식을 파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우리가 그쵸.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좋은 명분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트위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아마 자기 네. 가진 그런 재산의 지분을 이제 좀 현금화 시키는데 그걸 하나의 명분으로 트위터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머스크가 그때 팔았을 때의 주가보다 트위터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위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머스크는 자기의 주식을 고점 매도하는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 트위터를 통해서 웃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만약 그게 전략이었다면 이것도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머스크가 실제로 트위터 인수 계획은 올해 초부터 네. 1월부터 이걸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할 만큼 그 정도로 성견지명이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뭐 현금화 시키기 위해 트위터를 이용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거는 약간 과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서 또 앞으로 향후 이제 테슬라 주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트위터 인수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면서 최근에 포기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이긴 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테슬라나 또 어떻게 보면 관련된 거에 집중해주기 원하는데 네. 지금 머스크 관련된 기사에 제가 느끼기엔 한 10이면 8이 네. 다 트위터에 지금 매몰되다 보니까 네. 주주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안한데 네. 이걸 인수를 포기한다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소식이긴 하죠. 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슈가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 높은 이슈가 있을 때 안 그쵸. 좋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이게 뭐 인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죠.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좀 테슬라에 좀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사실 트위터가 어떻게 보면 큰 부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게 그냥 몇천억짜리 기업도 아니고 네. 자그만치 57조 원이거든요. 네, 57조 원이면 만약 그 기업이 부실로 뭐 나중에 그 재무상 안 좋아졌을 때 그걸 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테슬라의 그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이슈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네.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원래 이 인수를 하는 구조 자체가 네. 그냥 본인이 다 돈을 넣어서 인수를 한다는 아닙니다.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정확히 몇 퍼센트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투자사 19곳이랑 네, 그리고 테슬라 본인 자기 자본이랑 네. 지금 조달 규모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헤드가 돼가지고 네. 그 재무 투자자들을 19곳을 모은 맞아요. 상태인 건가요? 모은 상태이고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있고 그리고 자기 비율이 몇 퍼센트 있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총 100%지만 본인 지분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회사가 만약에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네. 테슬라와 뭐 지분 관계가 있는 건 전혀 아니겠네요. 그렇죠. 지분 관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오너의 그런 자산이 그렇게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산도 그냥 들고 있던 자산이 아니라 네. 테슬라를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고 하니 진짜 그쵸.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지가 조금 의문이긴 하네요. 저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지금 이게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 어느 한편을 제가 딱 찝어서 이렇게 승소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다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트위터한테 불리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네. 지금 법정 공방이 이게 만약 오래 가면 네. 최대 한 4, 5년까지 갈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트위터는 팔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팔 수는 있나?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비공개 정보를 그 공방 과정에서 계속 이제 공개해야 머스크가 되니까. 요구를 하면 할수록 그거를 어쨌든 증거로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트위터가 지금까지 좀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게 그런 네. 가짜 계정 때문에 실적이 실제보다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위로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벌금까지 받았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베일에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을 계속 공개하면 할수록 기업 이미지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머스크 입장에서는 솔직히 길게 가면 갈수록 유리한 편이죠. 네, 머스크야 어차피 지금 인수를 하나 뭐 소송이 길어져서 나중에 인수하냐 그거는 뭐 같은 거기 때문에 트위터가 지금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트위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장기화시키기보다는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네, 상황이네요. 중간에 이제 인수가를 좀 낮춰서라도 이행하게 하던지 네. 그리고 만약 이걸 인수를 포기하면 그 위약금이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1조가 사실 자기 재산 대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건가요? 얼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테슬라 지분 판 것만 하더라도 11조인데 그렇죠. 네, 그걸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그 돈이 아까워서 인수를 할 것 같진 않고 아니 이미 네. 57조에서 맞아요. 57조 이미 빠졌는데 거의 한 반토막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냥 1조가 아까워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1조를 강제할 그런 법적 근거도 사실 없다고 해요. 네, 그게 지금 위약금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네. 그걸 또 강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 과정도 좀 복잡해가지고 네, 위약금은 제가 느끼기엔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EMP 판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이런 입장인 게 모르겠어요. 해외는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트위터를 요즘에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좀 많이 자기 이런 정치적 견해나 이런 네. 걸 말할 때 많이 쓰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이제 저희 뭐 그냥 2030 네. MZ 세대들은 요즘에 뭐 국내에서는 인스타를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쓰고 네. 제 주변에서 이렇게 트위터를 쓰는 사람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트위터는 워낙 막 이렇게 정치적이다.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는 맞아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트위터를 가끔 예전에 트위터를 했을 때 보면 이건 내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재미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의 메시지를 계속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그쵸.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여지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맞아요. 그냥 광고를 위한 광고 같은 스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트위터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제가 머스크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뚜렷한 어떤 그림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만 그게 가짜 계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 이거는 근데 제가 느낀 네. 거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진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심이라고 워낙 머스크 자체가 하루에 네. 진짜 수십 개의 트위터를 올릴 만큼 그 트위터에 대한 애정만큼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머스크 트윗을 팔로우하면서 맞아요. 보고 있긴 한데 그런 고민들을 항상 제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트위터 이거 너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라고 하면서 네. 실제로 몇 번 이제 잘못 발언을 했다가 벌금을 맞은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자기가 뜯어 고치겠다라는 그런 심보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네. 생각보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침체 사이클로 들어간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채까지 떠안으면 자기가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에 지금 갑자기 인수를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머스크가 이것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왜냐면 그쵸. 이렇게 뭐 금리 올리는 거는 사실 뭐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사람들이 머스크를 또 이제 좀 너무 올려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게 사실 이런 변심을 굉장히 앞서서도 많이 했어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넣겠다 맞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결제를 돌연 취소했거든요. 취소하고 네. 또 뭐 친환경적으로 만든 건 넣겠다 했다가 뭐 맞아요. 그랬던 또 것 같은데요. 뭐 비트코인을 자기 테슬라가 이제 앞으로 사겠다 했는데 나중에 분기 보고서 보니까 뭐 고점에 매도했던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런 변심은 기존에도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도 변심을 했다고 해서 저는 크게 놀라진 않았습니다. 네. 그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그런 네. 사람이라 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봤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를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 머스크가 테슬라의 최대 투자자였어요. 네네네. 근데 2003년도에 그 창업자가 약간 경영적 위기도 겪고 하고 자기는 이제 그걸 끌고 갈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머스크한테 이걸 매각하면서 그걸 인수하면서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약간 그때 당시와 유사한 모습이면서 이걸 만약 나중에 진짜 인수를 하게 되면 네. 트위터도 머스크가 경영한 트위터는 또 또 다른 제2의 모습, 네, 또 우리가 다른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사실 트위터 주주들도 뭐 그걸 뭐 처음엔 적극 지적, 환영했겠죠. 예, 네, 처음에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도 그렇게 오른 것도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네. 참 테슬라는 제가 뭐 저는 잘은 잘 모르겠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은 사실 그 오래 전부터 확실한 길이 있었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이 다 내연기관하고 막 네. 하이브리드 할 때 우리는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딱 청사진이라고 해야 그쵸. 될까요? 그런 게 안 믿겼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된다면 돈이 벌리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트위터로 그래서 가짜 계정을 하면은 뭐 없으면은 얼마나 기업가치 더 오를 것이냐 이거는 잘 제가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는 네.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게 네네. 사실 1억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피커의 입장에서는 네.
트위터 하나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여론을 그렇죠. 그렇게 할 형성하는 수도 거고 있고. 실제로 머스크 군단이라고 해서 머스크가 트윗 하나 올리면 그걸 리트윗하면서 그걸 또 이제 그쵸. 확산하는 그런 네. 집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종의 저는 좀 가끔은 이게 와 이거 일종의 광신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머스크를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 트위터 안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머스크가 그걸 토대로 지금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만약 잃게 된다? 인수를 뭐 지금 인수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 계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혹시라도 그거를 뭐 자기가 나중에 트위터가 머스크 계정을 트럼프처럼 진짜 폐쇄되거나 뭐, 폐쇄하거나 하면서 정지되면 하면 그건 큰 위기로 자기가 인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가 중요하다고 느낄 겁니다. 머스크는. 네. 머스크한테 트위터가 지금까지도 중요했는데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머스크가 일단 선택했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뭐 만약에 승소 패소하게 된다고 하면 뭐 머스크는 한 치 앞도 못 보고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됐냐 이렇게 진짜 또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또 이기게 된다면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또 좋게 전략가라고 보겠지만 또 한편으로 되게 이렇게 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머스크가 또 인수해야 할 많은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도 너는 옛날에 한다고 했다가 발 뺀 적도 있지 않냐 이런 평판에도 문제가 있을 그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아주 중요한 맞아요. 게 되겠네요. 뭐 중요한 뭔가가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중요한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아니고 이게 네. 뭐 옛날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쵸. 중요한 트위터가 되게 그래서 세계의 법정 대결이라고 저는 보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네? 저도 1조 원밖에 안 된다. 그쵸. 머스크한테는 네. 큰 돈은 아니죠. 네, 큰 네. 돈 아니라 가지고.